네, 안녕하세요. 닥터 광사부 이광균 원장입니다. 요즘 들어서 줄기세포의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는데요. 이 줄기세포라는 것이 단순히 유행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스탠퍼드 대학교를 비롯한 세계적인 연구기관에서는 이 줄기세포와 노화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가 바로 이 사이언스지와 같은 권위 있는 학술지에도 계속 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줄기세포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나이가 들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의 방법은 무엇인지, 항노화의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쉽게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줄기세포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은, 줄기세포는 말 그대로 몸을 지탱하는 기본 세포입니다. 쉽게 말해서 혈액, 피부, 근육, 장기 등의 다양한 조직으로 분화될 수 있고, 또 낡은 세포를 재생시키고 손상된 세포를 힐링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줄기세포인데요. 그러한 여러 가지 손상된 부위와 노화된 부위를 새롭게 힐링시키고 또 고치고 새롭게 분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줄기세포인데요. 쉽게 말하면 몸속에 있는 내부의 수리공 같은 그런 존재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수리공들이 고장이 나거나 줄기세포 자체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조직 기능도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혈액과 피부에서 그 변화가 가장 도드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피부에서의 노화, 또 혈액 순환 장애와 같은 것들에 대한 노화 현상,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혈액 속의 줄기세포가 바뀌면 생기는 일은, 젊은 사람의 혈액 줄기세포를 보면 여러 종류의 세포들이 다양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세포 단계마다, 또 유전자의 단계마다 노화가 되면서 젊은 세포들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의 이상한 클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그룹을 얘기하는데요. 이상한 클론들, 비정상적인 세포 그룹들이 갑자기 이 전체를 장악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의학적으로는 CHIP, Clonal Hematopoiesis of Intermediate Potential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혈액 줄기세포 중에 하나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독점 구조로 커지는 현상입니다. 제가 논문을 바탕으로 말씀드려서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섞여져 있긴 한데,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노화의 변화가 생기면 문제는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피부의 재생 능력이 감소하고 또 혈액 질환이나 암의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피부의 줄기세포도 비슷한데요. 젊은 피부는 줄기세포가 자기 구역을 잘 지키면서 균형 있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가 진행되면 피부에서도 특정 클론들이 커지면서 다른 세포들을 밀어내고 피부의 재생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줄기세포 주사를 맞았더니 피부가 좋아졌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단순한 미용 효과가 아니라 피부의 재생 시스템을 개선시키는 과정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몸속의 줄기세포는 언제부터 이 기능이 떨어질까요? 우리 몸의 세포들은 20세까지는 조직을 만드는 시기고, 줄기세포 또한 20세까지는 조직을 만드는 시기이고, 40대 중반까지는 조직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시기가 옵니다. 즉 20대에서 40대 중반까지는 조직을 왕성히 유지시키고 또 회복하는 그러한 시기고, 40대 중반 이후부터는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시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0대 이후에 급격한 노화와 또 기력 저하, 또 만성 피로증후군,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시기, 또 갱년기가 시작되는 시기가 40대 중반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40대, 50대에 여러분들이 접어들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피부나 면역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의 전체적인 노화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바로 이 줄기세포의 기능의 저하와 관련이 있다라는 논문과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사이언스지에 실린 연구에서는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줄기세포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줄기세포가 건강하게 기능하려면 다양한 클론들이 균형 있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균형 잡힌 식단과 또 만성염증의 관리, 또 적절한 운동과 수면이 기본적인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구 단계이긴 하지만 고압산소 치료나 항염증 조절과 같은 치료 방법들이 항산화 치료와 같은 방법들이 이 바로 줄기세포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줄기세포의 다양성과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줄기세포를 바로 이 외부에서 보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화가 많이 진행된 경우는 바로 이 건강한 줄기세포를 외부에서 주입해서 비정상 클론들, 비정상 세포들을 밀어내고 줄기세포로 생태계를 리셋하는 방법도 연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간엽 줄기세포인데요. 중간엽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으로 이동해서 염증을 줄여주고 항산화,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또 조직 재생을 도와주는 역할들을 해줍니다. 다양한 동물 실험들에서 효과가 입증이 되었는데요. 노화된 쥐에게 중간엽 줄기세포를 주입하자 간이나 신장 기능이 좋아지고 수명이 늘어났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줄기세포 치료의 안전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예전에는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혹시 암이 생기는 거 아니야? 또 면역에 대한 거부 반응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 성체 줄기세포, 즉 자기 몸에서 뽑은 세포를 다시 자기 몸에 이식하는,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면역 거부 반응이 거의 없고 종양처럼 변할 위험도 낮은 편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와 줄기세포들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기능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서 우리 몸의 전체적인 면역력, 또 피부의 노화, 장기들의 기능들도 같이 저하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을 보면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줄기세포 환경을 유지하거나 또 필요시에 외부적인 치료, 줄기세포를 보충해주는 치료나 항산화 치료를 통해서 노력해주는 방식이 노화에 대응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100세까지 30, 40대처럼 젊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